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어 TV 스틱 4K MAX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과 메뉴까지 살펴봤었죠. 어때요? 좀 흥미가 가시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어 TV 스틱 4K MAX의 성능과 장단점에 관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이 제품명이 파이어 TV 스틱 4K MAX인 만큼 4K를 지원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넷플릭스 서비스에 들어가서 테스트 패턴즈를 누르고 들어가 보면 여기 확실하게 보이죠. 2160p 4K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와이파이 6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와이파이 6는 와이파이 5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들 하는데 얼마만큼 빠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넷플릭스의 인터넷 속도 측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번을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가장 빠른 값과 가장 느린 값을 뺀 나머지 8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와 비교를 해볼까요? 네, 바로 구글의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와이파이 6는 어느 환경에서나 다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무선 공유기 있죠? 무선 라우터, 거기에서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해야지만 거기에 연결을 해서 와이파이 6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 라우터가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5와 와이파이 6의 속도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와이파이 기가슬림인가 하는 인터넷 상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속도가 500mbps 정도 되거든요. 보통은 그 한 반절쯤 정도가 평균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에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 그 결과는 파이어 TV 4K MAX의 평균 속도는 219.48mbps가 나왔어요. 그리고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의 평균 속도는 215.14mbps가 나왔습니다. 즉 와이파이 6가 와이파이 5보다 빠르긴 빠릅니다. 그런데 우와 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약간 빠르다 정도인 거죠. 분명히 와이파이 6가 와이파이 5보다는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대단히 빠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AV1 코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건 좀 유튜브 화면이에요. 유튜브에서 고화질 영상 HDR 화면을 틀어놓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파이어 TV 스틱 4K MAX의 중간쯤 보시면 코덱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AV01 하고 쭉 나가는 것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를 보시면 VP09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동일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파이어 TV 스틱 4K MAX는 AV1 코덱을 통해서 재생을 하고 있고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는 VP9 코덱을 통해서 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퍼 헬스를 보세요. 버퍼 헬스. 버퍼라는 것은 네트워크 사정이 안 좋아서 중간에 인터넷이 살짝 끊기더라도 원활한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도록 미리 일정 정도의 동영상을 받아놓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파이어 TV 스틱 4K MAX의 경우에는 8초에서 9초대 정도의 버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원활한 영상 재생을 위해서 8초 내지 9초의 영상을 미리 받아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의 경우에는 버퍼 헬스가 17초에서 19초 사이를 미리 받아두고 있는 겁니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이유는 바로 속도와 코덱에 있는 것이죠. 코덱의 압축률이 좋기 때문에 동일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파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고 또 와이파이 6를 사용해서 좀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퍼를 조금만 받아 놓더라도 영상 재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에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같은 경우에는 VP9이 AV1 코덱에 비해서 압축률이 좀 더 낮아서 버퍼를 받아야 되는 용량도 크고 또 와이파이도 와이파이 5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6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도 좀 느리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좀 더 많은 양을 미리미리 받아 놓는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AV1 코덱과 와이파이 6의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ire TV Stick 4K Max와 Chromecast with Google TV 4K의 화질은 어떨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똑같이 4K이긴 하지만 두 기기의 GPU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GPU의 차이로 인해서 색감이라든가 뭐 해상도라든가 이런 데 약간의 영향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감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의 색감이 조금 더 비비드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화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반면에 Fire TV Stick 4K Max는 조금은 좀 차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이거 보세요. 하늘과 바다의 색깔을 보시면 색감이 확실히 다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색감이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의 색깔이 좀 더 화려하고 비비드하다. 다른 말로는 색깔이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성능 테스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Fire TV Stick 4K Max의 아쉬운 점, 단점을 말해보자면 저는 제일 먼저 한국어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영어를 익숙하게 쓰시는 분들은 큰 영향은 없을 텐데 한국어 메뉴를 주로 쓰시는 분한테는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알렉사로 음성 검색을 할 적에도 영어로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한국어로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인공지능 음성 검색이 쓸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최강야구 두 번째는 KOTT 앱의 지원이 좀 미약합니다. KOTT, 즉 우리나라의 OTT 앱을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길래 웨이브 없습니다. 티빙 없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없지만 쿠팡을 입고 왓챠는 여기는 아마존 전전전전전 파이어 TV 스틱 4K 맥스 유행은 좀 지났지만 아마존 소울리스자 흉내 좀 내봤는데 좀 그럴듯한가요? 웨이브나 티빙이나 아프리카 TV 앱이 없습니다. 이 서비스들에 가입하신 분들은 파이어스틱 4K 맥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죠. 이것을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그게 바로 코디잖아요. 그런데 이 코디도 앱스토어에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Fire TV Stick 4K Max에 커스터마이즈된 코디 앱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찾기도 좀 번거롭고 또 그것을 설치하는데도 복잡하죠. 그리고 거기에 또 애드온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서 저라면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이브나 티빙이나 아프리카 TV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권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이거 좀 불편하죠. 리모컨에 유튜브 퀵 액세스 버튼이 없다라는 것이 꽤 불편합니다. 그래서 꼭 홈 버튼으로 들어가서 유튜브 메뉴를 찾아서 눌러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거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와 비교를 해볼 때 그런 것인데 캐스팅 기능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서 네모에다가 맨 구퉁이에 와이파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면은 그걸로 크롬캐스트 캐스팅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글의 크롬캐스트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기능이고 Fire TV Stick 4K Max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미러링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나 단점이라면 앱이 그렇게 충분하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안드로이드 TV용 앱
앱도 모바일 안드로이드용 앱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안드로이드 TV OS용 앱보다도 파이어 OS용 앱의 수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하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 같고요. 자, 그러면 장점은 없니? 장점도 있죠. 먼저 저는 체감적으로는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와이파이 6가 빠릅니다. 제가 최대 500mbps 속도의 인터넷 회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제가 진짜로 기가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그래서 1기가 이상의 속도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차이는 좀 더 확실하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이것은 반드시 와이파이 6 무선 공유기 라우터가 반드시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란 거. 이게 없고 그냥 일반 공유기를 쓰시면 아무리 파이어 TV 스틱 4K MAX가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와이파이 5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빠르고 부드러운 메뉴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타이젠이나 웹 OS 대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구글의 안드로이드 TV OS도 못지않게 부드럽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어 TV 스틱 4K MAX와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의 메뉴의 속도나 빠르기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 퀄리티는 삼성의 타이젠이나 LG의 웹 OS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러링이 되게 쉽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직접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소비 전력이 상대적으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에 비해서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USB 포트에 꽂아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박싱 할 적에 미국에서 직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플러그는 11자형이라고, 그래서 돼지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11자형 플러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이 USB-A 단자를 프로젝터든 아니면 모니터든 여기에 그냥 USB 포트에 그냥 꽂아버립니다. 그럼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를 똑같이 USB 단자에다가 꽂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뜹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기에 따라서는 가끔씩 계속 이렇게 꽂아 놓으면 구글 TV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기에 따라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가 가동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파이어 TV 스틱 4K MAX는 아주 원활하게 USB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지고 다니기가 좋다라는 것이 아주 커다란 장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스틱형이기 때문에 부피가 되게 작아요. 미박스라든가 아니면은 호메틱스 박스 Q 내지는 박스 R 4K 플러스 같은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캠핑이라든가 아니면은 출장 시에 숙소에서 간편하게 즐긴다든가 이러기에는 파이어 TV 스틱 4K MAX만큼의 극강의 휴대성을 가진 기기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도 크기가 작은 편이긴 합니다만 파이어 TV 스틱 4K MAX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사용 전력이 낮기 때문에 굳이 플러그가 필요가 없고 USB 전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본체와 리모컨 그리고 USB 전원 케이블만 가지고 다니면 파이어 TV 스틱 4K MAX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는 혹시 모르니까 꼭 플러그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담감까지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OTT 스틱류가 부피는 적게 차지하는 대신 사양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파이어 TV 스틱 4K MAX는 사양까지도 아주 빵빵하게 받쳐줌으로써 최적의 이동성과 사용성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자, 그래 관자. 파이어 TV 스틱 4K MAX가 있고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가 있어. 그러면 너는 뭘 쓸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소리야? 와이파이 6도 안 되고 AV1 코덱도 없고 블루투스도 4.2밖에 안 되고 스펙 볼 적에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가 좀 안 좋은 걸로 네가 말하지 않았어?
상대적으로 분명히 스펙상으로는 Fire TV Stick 4K Max가 우위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우위에 있는 것의 장점을 소비자가 크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뒷단에서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체감을 하실 만한 그런 사항들이지, 실제로 소비자는 가시적으로 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유튜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버퍼의 헬스가 몇 초냐, 이거 사실 우리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압축률이 얼마나 되느냐 몰라도 되잖아요. 인터넷 속도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보는 데만 크게 거슬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화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Fire TV Stick 4K Max보다도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가 좀 더 비비드하고 좀 화려한 색감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그쪽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뉴나 음성 검색에서 한국어 지원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소비자에게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혹시라도 Fire TV Stick 4K Max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이 정보 유익했다, 꽤 쓸만했어, 야 그래 그럼 나는 한번 요번에 Fire TV Stick 4K Max를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강자